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방, 군사 현안이 잠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쟁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굉장히 먼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수만 해도 1000만이 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장장 4년 3개월 동안 32개국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또다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이때 6년간 전쟁을 수행했고 참가국도 57개국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보시면 군인으로서 죽은 사람만 1,500만 명이 되고 민간인까지 합치면 5천만 명, 즉 우리 대한민국 인구 정도가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우리 스스로의 전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전쟁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잘못된 일이죠. 전쟁은 아주 가까이 있고 우리는 지금 6.25 전쟁의 휴전 상태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워싱턴 DC 몰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입니다. 보시면 판초 우위를 입고 진흙밭을 비 맞으면서 가는 장병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모습을 상징물로 선조했겠습니까?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은 운 좋은 조상을 가졌죠.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는 사람은 독일의 군인이면서도 군사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칼 본 클라우제비츠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전쟁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전쟁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 행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말을 안 들을 때 힘으로 듣도록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는 말합니다.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 또는 정치의 연속이다. 외교가 말로 하는 전쟁이라면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개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외교는 좋은 거, 전쟁은 나쁜 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피해를 봅니다. 우리 한국군도 클라우제비츠의 정의를 참고로 해서 전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동서양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서양은 전쟁은 정치 또는 정치의 수단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양은 전쟁은 악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동서양 전부 빈번했습니다. 다만 서양은 그 반성을 해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동양은 그러한 노력이 별로 없었고 따라서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병을 날 수 있겠습니까? 전쟁도 전쟁을 이야기해야 전쟁을 없도록 할 수 있는 거죠.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전쟁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결투와 똑같습니다. 클라우제비츠도 전쟁론이란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개인의 결투는 본질은 똑같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같이 사랑을 할 때 가릴 수 있는 방법은 결투밖에 없습니다. 두 국가가 상충되는 목표를 갖고 있을 때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제비츠가 그 전쟁론에서 강조한 또 재밌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이론은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근원적인 폭력, 미움, 적대감과 같은 개인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과 개연성의 작용과 같은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성의 지배를 받는 정책 도구로서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클라우제비츠는 첫 번째 감정은 국민, 두 번째 불확실성은 군대, 세 번째 이성은 정부가 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여기에 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분석할 때도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전쟁을 대비할 때도 이 세 가지 요소 모두에 걸쳐서, 다시 말하면 국민, 군대, 정부가 함께 대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의 목적이나 목표는 뭘까요? 목적이라는 것은 전쟁을 피력해 하는 원인 또는 전쟁의 결과로서 달성해야 할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이겠죠?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과 과제. 그래서 전쟁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영토나 부의 확보, 위협의 제거, 이념 종교 문제 해결, 유엔 강제 조치 이행, 기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목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 군사력의 경멸입니다. 부가적으로 강화 조건을 유리하게 형성한다든지, 적에게 피해를 강요한다든지, 시간을 획득한다든지, 적의 평판을 나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전쟁의 목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다양한 전쟁 목표들은 대부분 패배하는 국가들이 갖는 거죠. 전쟁을 한다면 적으로부터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위해서는 적의 군사력을 경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다만 목표는 희망에 의해서 무조건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상황이나 능력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달성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목적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전쟁의 목적 또는 목표는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국가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자위의 전쟁이고 또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결국 국제사회는 절대적인 심판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의 전쟁 목적이나 목표는 옳은 것이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국가의 목적이나 목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온 사항이 전쟁의 원인과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전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본성, 또 하나는 국가의 특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체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좋아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공정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만들면 전쟁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체제 한계가 크기 때문에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을 예방하지 못하자 지금 유엔을 만들어서 회원국들이 잘못할 경우에 무력으로 응징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엔은 도처에서 일어난 전쟁을 막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은 알지만 예방책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전쟁은 줄어드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인해서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 계속 누적되면서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큰 전쟁으로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쟁의 원인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민주주의의 발달과 전쟁의 감소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국가의 특성, 국제체제의 한계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전쟁이나 불꽃이 그 세 가지 요소의 장작에 의해서 활활 타는 거죠. 세 가지를 다 없애야만 불이 꺼지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전쟁의 합법성입니다. 국제사회는 1928년 파리 조약이라고 그럽니다만 켈록 브리앙 조약으로 인해서 국가 정책의 도구로서 전쟁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에만 해당되는 거였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쟁은 불법입니다. 이 약속은 유엔 헌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헌장에는 51조가 있습니다. 51조는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유의 전쟁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결국 모든 국가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유의 전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쟁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조치는 다른 국가의 군사력밖에 없습니다. 유엔의 경우에도 한국 전쟁 이후에는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서 응징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의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일부 전쟁은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의의 전쟁은 종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정당하기 위해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도 자신들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수행하는 전쟁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승리한 국가는 정의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패배한 국가는 부정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전쟁은 결국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의 위험성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4가지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상비군을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장의 군사력이 강해질지 모르지만 국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그 반대로 군사력 규모는 최소화하면서 국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건 장기적으로는 매우 좋지만 그 과정에서 침략을 받으면 그 국가가 멸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 번째, 국력과 군사력 간의 적절한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다수의 국가들은 동맹을 사용합니다. 동맹을 활용을 해서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 대신 경제 성장을 보장받는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두 번째, 군사력을 최소화하면서 국력을 키우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북한은 첫 번째, 군사력만 키우는 그런 방향이죠. 우리가 북한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영속할 수 있으면 남한이 이기죠. 그러나 그 사이에 북한의 공격에서 우리를 정복해버리면 우리의 국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동맹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현재의 국력 발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동맹을 자꾸 경시하면서 군사력을 줄이니까 또 북한은 핵무기까지 개발을 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가 무척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공짜로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사람과 똑같죠. 위험합니다. 결국 해답은 자주국방입니다. 그런데 자주국방은 자기 힘으로 국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해서 나라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웃의 힘을 빌리는 것, 그것은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를 주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전략과 책임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주국방이 아닌 거죠. 특히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군대는 국토방위에 전문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군사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부와 군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는 의사입니다. 또 훌륭한 지휘관은 부하들한테 잘하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지휘관입니다. 훌륭한 정책은 결과로서 화해협력과 통일을 이룩하는 정책이지 화해협력과 통일을 주장하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화해와 신뢰를 강조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대결과 경계심을 강조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지만 남북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총력 안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군사에 대해서 조금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몇 번 군사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관심을 갖고 들으셔서 주변에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